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삼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련된 어떤 근본적인 예방과 치료, 이거에 관련된 길을 열었다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이게 거의 30분짜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조회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내 부모님들, 노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이 이야기가 논문에 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작심을 하고 길게 유튜브를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 따라서 그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우유가 됐든 물이 됐든 이렇게 해서 딸고, 그 다음에 우리 귀뚜라미가 있어요. 우리 귀뚜라미 먹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간식으로 지금 많이 먹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연구 이야기가 귀뚜라미 연구거든요.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치매 이 이야기가 지금 전부 다 귀뚜라미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핵심 사항은 기술 보안이고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이런 해외에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일단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이것을 크게 한 스푼이면은요 10g에서 15g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한 30g을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D&D 드시는 게 거의 한 포가 50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텀블러 쓰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편의상 이렇게 이걸로 해서 싹 휘 저은 다음에 따라서 돌아가죠. 30g 넣었더니 약 300ml네요. 300. 우유가 한 20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자, 요것을 이제 한 잔씩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름이니까 또 얼음물을 좀 넣으면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D&D 이 귀뚜라미 239보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 모금 하고 여기다가 서리태를 넣었거든요. 서리태를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좀 더 고소하고 담백해요. 물론 여기다 우유를 넣었습니다. D&D 드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우유를 못 먹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 좋아질 때 이제 우유에다 드셔도 되니까. 자, 시작합니다. 야, 입에 조금 이렇게 묻긴 했지만 화면상 좀 그러겠죠. 자, 여러분, 우리 국내에 60대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10명 중에 1명으로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알츠하이머다 또는 치매다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도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물론 나 자신은 가장 행복하겠지요. 누군가 다 해주니까. 나는 모르니까, 내가 치매인지 알츠하이머인지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본인 자신은 제일 아마 행복한 사람일걸요? 내가 옷을 빨아입기를 해, 내가 뭐 밥을 하기를 해, 내가 밥을 차리기를 해, 내가 화장실 내가 알아서 가기를 해. 본인은 아마 이게 패러독스하지만 아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마지막에 제일 행복할 수가 있겠지만, 나 자신을 빼고 나머지 모두에게는 극한의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가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런데 65세 10명 중에 1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랍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2024년.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고령층이 높아지는 90세니 100세니 정말 이게 한편으로는 신의 축복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100세, 90세는 정말 악몽일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결과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당뇨에 관련된 연구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췌장을 살리는 방법이랄지 뇌의 인지기능 저하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밝혔다고 한다면 남성 기능과 불임 예방에서는 혈관 쪽을 살펴봤어요. 여기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관련된 우리가 파라메타를 찾아낼 수가 있었고 또 심혈관의 예방에 관련된 우리 복합체로서의 정부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봤는데 이게 정말로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죽상 동맥경화증이랄지 동맥 내피세포를 증가시켜서 떡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라메타를 찾아냈고 또 이 발모하고 탈모에서는 이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세포 재생과 세포 사멸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게 또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매우 관련성이 높은 그러한 가장 높은 파라메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다공증,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의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제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여성들에게 많다 뿐이지 남자들도 물론 골다공증에 다 노출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낸 것은 골다공증에서는 우리가 파골세포를 봤어요. 조골세포보다는 파골세포 쪽에서의 알츠하이머 치매를 봤는데 너무나 상관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 연구하면서는 미백이나 보습, 주름 문제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재생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재생이 되거나 세포가 재생이 되는 문제는 대학병원의 전임상과 인비트로와 인비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세포 재생의 문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염증에 관련된 것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일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네들 환자를 상대로 염증 환자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울 정도의 특이사항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결국은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밝혀진 이러한 여러 바이오마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류킨 6라고 하는 거와 종양교사인자 TNF-알파라고 하는 거와 또 MCP1이라고 하는 염증인자였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바이오마커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뇌의 인지기능의 문제. 그러면 지금 이제 근육량 감소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정부과제로 또 저희가 정부과제 산자부 과제죠. 9억 원짜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조그만 회사에서 우리 정부과제 국책과제를 9억 원짜리를 하는 정도가 되는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분지세 아미노산, 우리 영어로 하자면 브랜치드 체인이라고 합니다. BCAA라고 하는데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고 해서 분지세 아미노산. 그런데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bioavailability 또는 흡수율, digestibility라고 하는 흡수율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음식, 좋은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소고기 한 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환자들이 소고기 한 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잘못 먹으면 그거 드셨다가 다시 또 소화제 드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버뜩 와닿는 생각 없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연구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알츠하이머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있다고?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에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8가지의 인비트로와 인비보 그리고 휴먼을 통해서 32개의 바이오마커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1번 시간적으로 약 10년 동안을 저는 여기에 오로지 투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연구자가 10년을 어느 한 분야에 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과연 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를, 기초 연구를 하려면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대기업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또 국가 과학 연구소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각각의 연구자들이 국내의 연구소나 대학에서 어느 교수분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다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재료, 소재 하나를 가지고 이 분야 저 분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란 자기 중복성에 걸립니다. 자기 중복성에 걸려서 그 연구를 자기가 해놓은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경우, 즉 자기 사비를 들이지 않고서는 정부 국가과제를 받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그러면 어느 연구자가, 어느 대학의 교수가, 어느 국가기관의 연구소의 수석연구원분께서 국가에서 나오는 그 연구자금을 뒤로 한 채 내 사비 털어서 과연 저처럼 239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컨테이너 놓고 할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야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부 과제에 의존하지 않고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산속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 컨테이너 한 동에서부터 컨테이너 15동에 이르기까지 각 질환마다, 질병마다 해당하는 연구를 거기에서 소재를 받아서 따로 연구를 할 수가 있었기에 이 부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연구를 해, 성기능 연구를 해, 심혈관 연구를 해, 발모 연구를 해, 골다공증 연구를 해, 주름살에 관련된 연구를 해, 항염에 관련된 연구를 해, 단백질에 관련된 근육량 감소 연구를 해, 대체 단백질 연구를 해, 흡수율에 관련된 연구를 해. 이 모든 게 근 10년 동안에 걸쳐서 연구는 7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했지만은 이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벌써 중반부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모든 것들을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중심으로 제가 쥔 32개의 바이오마커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32개의 바이오마커에 관련된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239 바이오의 연구 결과는 앞으로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서 자막 번역 플러스 더빙해서 번역으로 해서 이제 세계 과학계의 이 부분, 특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업계에 제가 전달을 하고 저희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번역을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의학회 학술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메디컬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학술지가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저희가 관련있는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이러한 논문들이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준에는 매우 부족한, 충족되지 못한 부분으로서 우리 것을 많이 이용하지 못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공개한 SCI, 우리가 한국학술 등재지 KCI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SCI 논문을 말하는데 우리 SCI와 SCI의 제가 지금 계속 오늘 앞으로 얘기할 임팩트 팩터, 즉 IF라고 합니다. 줄여서 우리 논문의 세계 학계에 대한 영향력 지수를 말합니다. 이 영향력 지수가 10 이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학회 학술지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게 뭐냐면 EMM이라고 합니다. EMM. 이것은 이게 지금 뭔 잡지냐면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입니다. 이게 EMM이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이라고 합니다. EMM. 이게 우리나라 임팩트 팩터가 우리 12.153입니다. 우리 의학회지에서 10이 넘어간 10 이상인 논문은 이 EMM 학술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게 우리 대한뇌졸중학회인데 여기 IF는 8.632입니다. 8.632. 우리가 7 이상이면 정말 좋은 논문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학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간되는 이러한 SCI 논문에 많이 투고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IF도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간학회입니다. 대한간학회. 우리가 클리니컬 앤 말리큘러 헤파탈러지라고 그래서 이것은 IF가 8.337입니다.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한 영상의학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Korean Journal of Radiology라고 그래서 IF가 7.109입니다. 이와 같이 순서적으로는 쭉 나열되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의학학술지 가운데 10 넘어가는 것은 EMM 이 학술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이처와 사이언스, 셀. 여러분 이건 뭡니까? 세계 3대 학술지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처지와 셀지와 사이언스지입니다.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고 어찌 보면 약간의 자괴스러움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 3대 저널에 논문을 실잖아요. 지금도 국가에서 정부 포상금을 주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또는 대학교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세계 3대 저널 네이처와 셀과 사이언스 논문이 게재가 되잖아요. 그 학자에게 상금을 말입니다.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줬어요. 정부가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네이처와 셀과 사이언스에 논문을 실으면 현금을 1억 원을 줬다니까요. 2억 원을 줬다니까요. 그게 만약에 표지에 실리잖아요. 5억 원을 줬어요. 우리 정부에서 포상금으로 주기도 하고 국립대학이나 여기저기 큰 사립대학에서 막 1억에서 5억 원까지 현금을 줬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논문이 네이처와 셀과 사이언스지입니다. 그러면 살펴볼까요? 이 네이처와 셀과 사이언스의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게 논문이 실리면 국립대학교 교수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인서울의 대학에도 네이처와 사이언스와 셀의 논문이 있으면 따놓은 당상입니다. 교수 되는 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세계적인 권위주로서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IF,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영향력 지수를 볼까요? 네이처가 말입니다. 64입니다. 셀은 66입니다. 사이언스는 56에서 58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저널로 불리우는 네이처, 셀, 사이언스가 임팩트 팩터가
56에서 66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 넘어가는 게 EMM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제가 불러드렸지만 8, 7, 6, 5, 2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최고의 학술지가 네이처와 셀과 사이언스 뿐이라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높은 정말로 어마무시한 수치를 가진 의학지가 있습니다. 의학학술지. 바로 이게 뭐냐? 더 랜셋이라고 합니다. 더 랜셋. 오늘 제가 239 바이오가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32개를 지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의학지 더 랜셋 IF가 무려 168입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셀의 3배예요. 3배. 168이 되는 곳에서 239 바이오가 쥐고 있는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더 랜셋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랜셋에 잉글랜드 저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JEN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글랜드 저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58입니다. IF가. 더 랜셋 168, 잉글랜드 저널 158, 또 하나 있어요. 자마라고 있습니다. JAMA, 자마. 자마 논문 120입니다. 120. 자, 239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마커 32개에 대한 168의 더 랜셋, 158의 잉글랜드 저널, 120의 자마 저널, 네이처와 셀에 갖고 있는 64, 66, 이 저널에 239가 쥐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32개의 바이오마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1차로 지난번에 32개의 바이오마커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논문 중심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발모 탈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윈트 베타카테닌입니다. 이 윈트 베타카테닌은 어디에 실렸냐면은 브레인이라는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브레인은 IF가 14.5입니다. 여기에 윈트 베타카테닌 경로의 활성화는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뇌장벽 기능 장애를 완화한다 라고 논문 제목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 혈액 뇌장벽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통칭 BBB라고 합니다. Brain Blood Blockade입니다. 이게 바로 윈트 베타카테닌의 BBB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것도 브레인에 실려 있는 것인데 알츠하이머병의 시냅스 생성에서 윈트 신호 전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F 14.5죠. 자, 윈트 베타카테닌이 이 발모에 있어서의 세포 재생에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알츠하이머에서 뇌장벽을 뚫는 거야. 윈트 베타카테닌이. 세 번째 논문 봅니다. 제가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세계 최고의 학술지 19 이상인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약 60가지의 논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어디에 실렸냐면은 알츠하이머 앤 디멘시아라고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IF 17.127 소수점 셋째까지 가는 겁니다. 17 이상인 논문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신규 윈트 조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윈트 시그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IF가 17이 넘어가는 수준이죠. 다음에는 이건 논문이 뭐냐면 ACS 사이언스인데 이것은 IF가 18.2입니다. 여기 뭐냐? MAPK입니다. 우리가 MAPK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P38과 JNK와 ERK가 있습니다. 이 MAPK, 이것은 MAPK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인산화 P38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의 화학적인 녹다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MAPK 세 가지 요소에 확실하게 억제제로서의 효과를 갖는 것을 이미 바이오마커로서 입증을 했는데 이 IF가 18.2가 되는 논문에서 역시 MAPK를 녹다운 시켜야 이게 알츠하이머병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 논문에 보면 역시 같은 논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MAPK 화학적 녹다운 요거에 대해서 또다시 2편으로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논문은 높아요. IF가 39.3입니다. 거의 뭐 네이처나 셀 수준이지요. 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rapy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 MAPK는 아까 그 미토겐 활성화 이쪽이거든요. 미토겐 활성화 인산화 키나제 단백질 키나제인데 이 MAPK는 알츠하이머 질병의 베타 아밀로이드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지 저하를 낮춘다. 이게 어디 논문에? 임팩트 팩터가 39에 실려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5년도 안 되었지요.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주 이상구 바이오는 억제제로서 쥐고 있다 이겁니다. 일곱 번째, 여기는 약 10에 해당하는 임팩트 팩터 9.9입니다. 제목은 중년 후반의 인지 저하를 예측하는 인터류킨 6 및 C 반응성 단백질. 이 논문은 뉴럴러지, 신경학 논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뉴럴러지에. 자,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인터류킨 6 뭡니까? IL6예요. C 반응성 단백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혈압 검사하러 가면은 CRP 검사를 많이 합니다. CRP. 이 IL6와 CRP, 즉 염증인자인데 이 염증인자가 인지저하를 예측하는 모델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IL6와 CRP, MCP1, TNF-알파를 완전히 억제를 하는 그러한 분자 기전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 논문은 이것도 높습니다. Brain Behavior Immunology라고 해서 뇌행동 면역학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것은 IF가 19.227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지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노인에서 신경염증성 IL6 및 IL8과 뇌 위축, 기억력 저하 및 핵심 알츠하이머 디지즈 바이오마커의 연관성.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IL6랄지 기억력 저하, 인지 저하가 알츠하이머 병에 있어서의 이 바이오마커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19.227 임팩트 팩터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논문은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NY. 이것은 임팩트 팩터가 14입니다. 여기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중심 메커니즘인 염증, 이 인플라메이션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이 발생하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뇌에도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이 많아지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또 분자기전 발표하겠지만은 골다공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내에서 염증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논문, 그 다음에 IF가 11.1이 되는 논문, Immunology and Inflammation, 즉 면역과 염증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건 뭐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TNF-알파, 즉 종양괴사인자 TNF-알파 작용제는 알츠하이머병 마우스 모델에서 신경병리를 개선하고 인지력에 관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IL6와 TNF-알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11번째는 IF 9.9입니다. 자, TNF 억제제를 사용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낮아지나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관절염 환자의 경우 대답은 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츠하이머 질병이라고 하는 논문에 실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IF가 15.166에 해당하는
지나믹 메디슨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15위입니다. 종양괴사인자 경로는 즉 TNF죠. 이 TNF-알파의 경로는 알츠하이머병의 회복력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TNF-알파를 우리는 억제를 해야 한답니다. TNF-알파를 억제하면 알츠하이머병의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다. 누가 이걸 지금 바이오마커를 쥐고 있어요? 제가 7년간의 종합 연구 결과 이 바이오마커를 쥐고 있는 겁니다. 다음 13번째 우리가 IF가 12.777입니다. 이건 저널 오브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인데 2017년에 발표됐네요. 당뇨병 및 알츠하이머병의 산화 독성 바로 ROS와 RNS 생성의 메커니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시는 우리 많은 당뇨 환자들 D&D 드시고 계시잖아요. 당뇨병이 결국은 알츠하이머병의 60%가 넘어간다는 게 이미 학술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당뇨가 발생했으면 나이 들어서는 당뇨가 나를 좌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당뇨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당뇨병 및 알츠하이머병의 산화독성이 뭐냐? 바로 활성산소예요. ROS와 RNS는 바로 활성산소를 말합니다. 이 생성의 메커니즘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산소를 낮춰야 돼요.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MDA라고 하는 활성산소와 ROS와 RNS라고 하는 부분 다 우리 억제를 하잖아요. 억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F 12.2 논문에서 우리가 겉 마이크로브스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츠하이머병 진행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장내 미생물총과 염증 사이의 상호 연결. 이것도 역시 산화 스트레스가 지금 바로 뭐냐면 OS라고 합니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인플라메이션, 염증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거야. 즉 활성산소를 말하지요. 이 활성산소 이게 바로 염증에 관련돼 있다. 그걸 결국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뉴로패살라지에서 나와 있는 IF 12.7 논문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 BCL2 및 백스 단백질 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친염증성 이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게 세포 재생과 세포 사멸을 좌지하는 백스라고 하는 거와 BCL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백스와 BCL2의 비율을 완전히 억제를 하거든요. 이거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즉 세포 재생과 세포 사멸에 관련된 이러한 바이오마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제를 합니다. 했습니다. 다음 16번째 IF 10.514이네요. 여기에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PAI. 이건 PAI1. 이건 뭐냐? 플라스미노겐입니다.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억제제는 노화의 지표이자 미디에이터, 중재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AI가 그러니까 여러분 노화가 늦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AI1을 억제를 해야 돼요. 억제를.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마커 뭡니까? 완벽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분자기전을 이미 저희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는 뭐냐? IF가 17입니다.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라는 논문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전임상 단계에서 순환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억제제의 수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즉 PAI1이 알츠하이머병하고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 또 입증을 합니다. 그 다음은 IF가 9.968이 되는데 이건 에이징 앤 디지즈라고 해서 노화와 질병이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노화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억제제 1 뇌세포의 노화 및 알츠하이머병이다. 자 여기에서 PAI가 결국은 뭐냐? 뇌세포가 노화가 된대요.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PAI1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억제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느냐? 또 나오네. 이것은 IF가 10.750 논문에서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라는 논문인데 혈액 플라스미노겐은 즉 우리가 혈액 알츠하이머병 주의 모델에서
뇌 염증과 플라크 침착을 유발합니다. 이 플라크가 뭡니까? 우리가 베타아밀로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혈액 속에 플라스미노겐이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이 악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논문이 10.750. 우리는 PAI를 억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IF가 19입니다. 여기는 Journal of Thrombosis and Hemostasis인데 여기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피브리노겐. 우리가 지금 뭐 했습니까? PAI1 억제시키죠. 피브리노겐 억제시키죠. 프로트롬빈 억제시키죠. GSH 억제시키죠. 우리 다 억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바이오마커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 파라미터는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18개의 특허를 쥐고 있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28개국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 파라미터, 거기 앞으로 핵심적으로 작용할 부분은 이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투자자들과 연계해서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이 부분을 우리가 국내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는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피브리노겐. 자, 이것은 IF가 16.2에 해당하는 논문인 뉴런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피브리노겐은 알츠하이머병 모델에서 미세 악요세포 매개 척추 제거 및 인지장애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세 악요세포,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이크로글리아 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히포캄펠 셀이라고 해서 해마세포와 이 마이크로글리아 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뇌 염증이 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브리노겐은 결국은 알츠하이머병의 인지장애를 유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째는 IF가 16.2 되는 논문에서 역시 뉴런입니다. 피브리노겐과 베타아밀로이드 결합은 혈전증과 섬유소 용해를 변경한다. 알츠하이머병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다. 즉 뭐냐? 피브리노겐과 베타아밀로이드가 결합이 되면 이게 알츠하이머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논문 임팩트 팩터 16.2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인데 IF가 15.3입니다. 자, 베타아밀로이드와 피브리노겐 상호 작용 억제제는 알츠하이머병 주의 변형된 혈전증과 인지 저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옵니다. 자, 뭐예요? 베타아밀로이드하고 피브리노겐이 상호 작용을 했는데 이걸 억제시키면 혈전증 뿐만 아니라 인지 저하까지 회복시킨다는 논문이 IF 15.3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IF 19.0 논문입니다. 이건 2016년 5월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프로트롬빈 얘기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펩타이드 베타아밀로이드는 응고인자 세븐의 활성화를 통해서 트롬빈 생성을 촉진한다. 결국은 프로트롬빈이 생기면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타아밀로이드가 프로트롬빈을 만나면 안 되는 사이인 거예요. 이런 게 논문 IF가 19.0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5번째 논문 봅니다. 이것은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이라고 그래서 IF가 17.1의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바로 라파마이신에 관련된 겁니다. mTOR 또는 우리가 pmTOR이라고 하는데 이 mTOR 억제는 노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mTOR가 활성화되면 안 되거든요. 이 mTOR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억제시키면 노인의 면역 기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논문은 IF가 27.7입니다. 27.7 되는 논문 네이처지입니다. 네이처 자매제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인데 알츠하이머 관련 PLC 감마2는 TREM2 기능과 인간 소교세포, 아까 마이크로글리아 셀입니다. 이거의 염증 반응 모두에 필요한 신호 전달 노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PLC 감마2는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분자 기전을 바이오마커를 주게 되었냐면요, 바로 골다공증에 관련된 거였어요. 파골세포를 갖다가 분화 억제시켰는데 이게 바로 PLC 감마2가 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PLC 감마2가
알츠하이머병하고 매우 상관성이 있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다음 9.3 논문. 이 논문에서는 알파 V 베타 3 인테그린입니다. 인테그린은 우리가 암 표적 치료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골다공증에 계속 나오는 분자기전, 즉 매우 중요한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우리가 파골세포 분화 억제하는 연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하고 이게 지금 인테그린 알파 V 베타 3가 이게 반응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IF 9.3 논문입니다. 다음 IF 14.0인 논문에서 이게 지금 뭐에 관해서냐, 바로 제가 얘기했던 분지세 아미노산, 바로 BCAA 단백질. 여러분이니까 나이가 드실수록요 정말 좋은 단백질 드셔야 돼요. 이렇게 목이 마르다. 자, 아까 이게 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화 잘 되고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소화도 안 되는 막 육류, 소고기, 돼지, 닭, 양 이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오늘 아마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이게 앞으로 중국어, 영어 1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자,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과 분지세 아미노산, 즉 BCAA입니다. 이거 및 기타 순환대사산물의 연관성, 8개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지세 아미노산이 결국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시면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임팩트 팩터 14.0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더 올라간다. 임팩트 팩터가 21.566 논문. 여기 뭐냐, 중년의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나이 들어서 문제예요. 나이가 들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당뇨가 되면 뇌에 인지 저하가 오는 게 지금 여기 D&D를 드시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된 현상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그리고 혈당이 높아지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이다 이겁니다. 이게 임팩트 팩터 21.566 논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LDL 콜레스테롤 쫙 낮춰지요. 중성지방 낮추지요. 혈당 뚝 떨어뜨리지요. 이런 바이오마커를 쥐고 있는 신이 내린 보물과도 같은 그런 억제제입니다. 그 다음에 IF 16.655인 논문, 이거 알츠하이머스 어소시에이션에 나온 이 부분인데, 중년의 지질 및 포도당 수치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가 중성지방이나 LDL 나쁜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가 결국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 임팩트 팩터 16. 그 다음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요. 눈 이만큼 커져야 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연구한 239가 연구해서 SCI 논문에 발표하고 전 세계 28개국에 특허 등록이 된 D&D의 놀라운 항당뇨 효과, 사람을 살리는 이 논문, 여기에 관련된 혈당 제어가 치매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 논문이 뭐냐?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임팩트 팩터가 158.5입니다. 158.5. 어느 논문이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입니다. 영어로는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 혈당 수치와 치매 위험, IF 22년, 23년 기준으로 IF 158.5 논문입니다. 정말 저는 이 논문을 정말 출력을 해서 잠잘 때마다 제 베개에다가 넣고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드시고 계시는 이거 내용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임팩트 팩터 영향력 지수 158.5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왠지 그래서 오늘 더 맛있네요, 이게. 다음 논문, 갑자기 떨어지네. 그지만 높습니다. 임팩트 팩터 39.3, 3구네, 239, 39. 39에 나와 있는 논문, 췌장의 타우, 제2형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의 연관성 이해. 자, 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췌장, 결국은 타우, 베타밀로이드, IF 39나 되는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IF 11.1, JIM,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입니다. 여기에는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의 인슐린 신호전달, 역학에서 분자 연결까지. 역시 알츠하이머병은 당뇨병 인슐린 매우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 다른 논문 뭐냐? 말초 베타밀로이드는 인슐린 분비의 음성 조절자다. 이게 뭡니까? 베타밀로이드는 뇌에 쌓여서 우리 알츠하이머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음성 조절자다. 즉 인슐린을 분비가 안 되도록 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논문이. 그 다음 논문 IF 15.255 논문입니다. 브레인, 뇌에 관련된 논문인데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뇌혈관 인슐린 수용체에 결함 있게 만든다. 뇌혈관에 이 인슐린 수용체를 갖다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 인슐린, 알츠하이머병, 치매, 베타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루라도 혈당 관리하세요. 그 다음 2018년 논문인데요. 임팩트 팩터가 44.711 뭐 네이처 수준입니다. 제2형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지금 계속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 알츠하이머, 베타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치매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무려 IF가 158.5요. 잉글랜드 저널 보셨어요. 자, 그 다음은 17.127짜리의 영향력 지수 2020년 논문입니다. 당뇨병, 당화혈색소 HbA1c 및 알츠하이머병 병리. 야, 이게 너무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당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츠하이머 오지 않게 하려면 당뇨 우리 컨트롤 해야 됩니다. 당화혈색소 6.5 비만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논문을 보면 IF 13.8 논문에 올해 논문이다. 2024 논문인데 이건 자매지입니다. 원래 자마도 어마무시하게 높은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매지로서 13.8인데 당뇨병의 경우 혈당을 엄격하게 조절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당뇨병 조절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 잘 하시고 지금 바이오마커 32개가 지고 있는 이거 열심히 드십시다. 다음 2018년도 논문입니다. IF 10.460의 논문에 당화혈색소, 당뇨병 및 인지저하, 노화에 대한 영국의 종단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당화혈색소 높으면 안 되지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안 되지요. 이로 인해서 인지저하가 오면 안 되겠지요. 결국은 노화가 가속되면 안 되겠지요. 라는 논문입니다. 다음 2009년도 논문 임팩트 팩터가 18.879 논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신경 변성, 카스파제와 시냅스 요소 상호. 지금 우리가 이 신경 변성에 관련된 것이 바로 뇌의 이 신경 퇴화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 여기에 주요 사항입니다. 다음의 논문에 보면은 IF 12.7에 여기는 액타 뉴로패설라지카 커뮤니케이션인데
여기는 뭐냐, 엠토르 경로의 기능장애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라파마이신, 엠토르, 이 기능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소입니다. 아예 딱 못이 박히게 찍혀 있어요. 아주 나와 있어요. 시간은 벌써 50분 되어가지만 한 1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32개의 바이오마커가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작년 논문이네요. 여기는 IF 17.127인데 엠토르 C1의 맥의 뇌 단백질 합성의 교정으로 알츠하이머병 마우스 모델에서 기억력이 회복된다. 결국 뭐냐, 우리가 엠토르를 갖다가 활성화되든지 억제시키든지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의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팩트 팩터가 14.5인 논문 브레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작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병 악화에서 엠토르의 활성화의 역할이라고 하는 논문, 역시 또 엠토르입니다. 라파마이신. 다음 IF가 9.306인 논문에서 자, 노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인지 저하 및 치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 뭐라고 했어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뭐 내가 나이가 60, 70인데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이게 인지 저하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 남성, 요즘 65세 이상이면 노인이 아니라 75세 이상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자, 노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인지 저하 결국 치매하고 관련이 있다더라. 이게 2022년도 논문입니다. 2022년. 다음 또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 IF가 무려 16.655나 되는 논문인데 이것도 2022년 논문입니다. 10월. 낮은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남성의 치매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아예 딱 떨어지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남살스럽게 내가 무슨 남성 호르몬을 올려, 그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연구를 했잖아요. 바로 남성 성기능 향상 및 불임 예방이라고 하는 논문. 그래서 IJMS, 저는 이 IJMS가 최근 5년간 임팩트 팩터가 7 정도 됩니다. 이 논문에 2020년에 실렸잖아요. 제 연구 결과가 실렸잖아요. IF 7.0 정도 되는 논문에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관련된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마십니다. 정말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 10.750 IF의 2000년도 논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알츠하이머병 베타밀로이드 펩타이드의 신경 분비를 감소시킨다. 또 나오잖아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베타밀로이드의 분비를 감소시킨대요.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든지 몸에 좋은 걸 먹든지 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75세가 되어서도 80세가 되어서도 우리 신체 기능을 젊게 유지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나오네. 이건 2022년도 논문인데요. IF 9.9. 딱 단순하네. 테스토스테론과 알츠하이머병. 너무 단순해. 테스토스테론과 알츠하이머병. 저렇게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합니다. 간단하네 그냥.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9.9 논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눈 크게 뜨라고 했죠? 이번에 귀까지 열어주세요. 크게 뜨고. 바로 뭐냐? 바로 자마 논문입니다. 아까 어떤 논문이었어요? 뭐였죠?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58.5. 이제는 자마 논문입니다. 자마. JAMA. 자마 논문은 임팩트 팩터 120.7입니다. 정말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 논문 못 쓸 것이고, 우리 자마 논문이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나 더 랜셋에 쓰는 이 논문, 우리 한국인으로서 논문 쓴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우리 전체 한국인 과학자 가운데 이 논문에 실은 사람 몇 사람 되질 않습니다. 네이처와 셀과 사이언스에는 56에서 66 정도 되는 논문에 이걸 쓰면 정부 포상금 대학에서 그냥 승진시켜주고 1억에서 5억까지 현금을 막 포상금을 주는 그런 건 있어도 The Lance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JAMA, 이건 진짜 어찌 보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과학자들이나 스스인 논문이겠죠. 정말로 우리 부디 우리 많은 후세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나 JAMA나 The Lancet 여기에 많은 논문이 올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학술 논문 수준을 한층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쓴 논문과 제가 연구한 바이오마커를 상관성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걸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자마 논문 임팩트 팩터가 120.7입니다. 뭐냐? 노화 관련해서 테스토스테론 고갈과 알츠하이머병 발병 자마 논문입니다. 임팩트 팩터가 120.7이나 되는 논문에서 낮아진 테스토스테론과 고갈과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요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어 알츠하이머병 올라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없으면 안 돼요. 여성들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네이처즈입니다. 자 드디어 네이처, 우리가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세계 3대 과학저널, 의학저널 가운데 3개, 더 랜셋,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 그 다음에 자마 6가지를 제 바이오마커 실려있는 이 논문을 얘기합니다. 자, 네이처는 64.8입니다. 자, 이게 뭐냐? FSH 차단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주의 인지력을 향상시킨다. 지난번 유튜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요. 여성과 더욱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은 LH, 황체 형성 호르몬과 FSH 호르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LH와 FSH 호르몬은 억제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테스토스테론을 확 올려주고 LH와 FSH는 억제시켰잖아요. 그 바이오마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우리 239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로 가야 되겠다.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맨날 물어보는 게 VC 투자자들이 그래서 돈 벌었어요? 매출 얼마 있어요? 매출만 물어보지 내가 연구한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매우 근시안적이었어요. 그래 나는 짐 다 싸질머지고 외국에 나가야 살 수 있는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미국의 의학계 실리콘밸리 보스턴에서 짐 다 싸가지고 오라는 게 2019년이었습니다. 돈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특허 싹 다 가지고 와. 그때는 알량한 지금 생각해서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내 부모님 현충에 계신다고 하는 거. 그 한국에 써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코로나가 왔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내 VC들은 한다는 말이 매출 올랐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 회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매출이 오르겠습니까? 답답한 소리죠. 그래서 아하, 내가 연구한 결과는 나는 우리 국내 VC에서는 맞지 않구나. 아, 글로벌로 가야 되는구나. 이제 뒤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해서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치매 환자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다 있고 전 세계인들 인류에게 매우 보편적인 치료의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네이처와 더 랜셋과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과 네이처와 셀과 사이언스에 제가 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32가지의 바이오마커가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SH는 우리가 차단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제는 눈도 크게 뜨고 막 귀도 막 열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귀도 막 여러분 귀 열으세요. 여기다가 귀 열어주세요. 바로 뭐냐? 더 랜셋입니다. 더 랜셋.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의학 학술지 더 랜셋. 더 랜셋 LANCET. 여러분들 임팩트 팩터 쳐보세요. 임팩트 팩터가 168.9입니다. 168.9. 신의 경지에 다다라야 이런 논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죽상경화증과 알츠하이머병의 융합, 염증, 콜레스테롤, 잘못 접힌 단백질.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죽상경화증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우리가 PAI1, 그 다음에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GACH가 있어요. 여기에 동맥 내피를 갖다가 두껍게 하거나 이 부분이 되면은 결국은 이 죽상 동맥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이오마커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뭐냐 이게 결국 염증이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야.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이 단백질에 관련된 거예요. 잘못 접힌. 바로 타우 단백질이 엉켜있다 그랬잖아요. 168.9 논문에 실려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IF 15.1에서 이게 브레인 비헤이비어라는 논문인데 죽상동맥경화증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입니다. 자, 우리가 죽상동맥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부분 4가지 바이오마커를 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15.1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입니다. 네이처지인데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IF가 27.7. 우리가 이제 막 120, 158, 168 하니까 이제 뭐 20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자, 인간 뇌에 대한 대뇌 죽상경화증과 알츠하이머병의 공유 단백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백질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는 얘기하는데, 아까도 분지세 아미노산 얘기 나왔어요. 우리도 거의 중요한 바이오마커입니다. 그 다음에 14.5 IFE인데, 이건 브레인입니다. 뇌혈관의 죽상동맥경화증은 신경퇴행성 치매의 알츠하이머 병리와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죽상동맥경화증 예방하는 바이오마커, 신경퇴행성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가지 바이오마커, 이게 결국은 알츠하이머 병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IF 27.7의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인데 뇌 죽상동맥경화증은 특징적인 아밀로이드, 이게 뭐겠어요? 베타아밀로이드, 그리고 타우 단백질 병리와는 독립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기여한다. 각각 문제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4.4 알츠하이머인데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원인이 되는 2개의 죽상동맥경화증, 계속 죽상동맥경화증 이게 나옵니다. 이거 영어로 자면 에스로스클레로시스입니다. 이게 되게 길어요 단어가. 이게 죽상동맥경화증. 그 다음에 IF 9.9짜리인데 이건 미국의 국립 알츠하이머병 조정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것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동맥경화증과 알츠하이머 질병 분석이라는 논문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IF 29.0짜리입니다.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침착과 2개의 죽상동맥경화증의 연관성 2차 분석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뭘 봤어요? 더 랜시시라고 하는 168.9 논문,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158, 자마 120짜리 IF, 그 다음에 네이처의 64, 그 다음에 사이언스나 셀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가지 세계 최고급 논문에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통해서 8가지 인비트로와 인비보 휴먼을 통해서 밝혀진 이러한 바이오마커가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우리 국내에서 발간되는 의학학술지 12점짜리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서 EMM이라고 해서 했지만은 저희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한 점을 일단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술지, 의학학술지에 많이들 더 많이 논문도 투고하셔서 저같이 인용을 할 때 꼭 해외에 나와 있는 것만 인용하지 않고, 또 하나 정말로 국내 VC들이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정말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바이오마커를 인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와 바이오마커를 쥐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해안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이 유튜브 내용을 꼭 좀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국내 대형 제약사나 대기업이나 VC와 연결이 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연구한 이 많은 부분들이 해외에서 빛을 보기보다는 국내에서 먼저 알려져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이 넘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한 60여 편이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바이오마커가 350편이에요. 350편, 제가 가지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련된 바이오마커 분자 기전, 이거 상술되어 있는 FCI 최고 수준의 논문이 350편인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중에 60여 편만을 골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세계 최고의 논문들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바이오마커이자 분자 기전을 정말 어렵게 산속에서 컨테이너 한 동에서 시작해서 컨테이너 15동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본사를 지어서 연구를 종합하고 분석 완성하다 보니 이제는 투자를 받으려면 매출을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면서 매출도 올리고, 또 그리고 국내에서 먼저 활성화되고 해외로 기술 수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에 이렇게 오늘 장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이야기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저를 도와서 함께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좋으신 뜻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 번호는 이 아래 번호로 해서 또는 위에 번호로 해서 연락 주시면 저에게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